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 조금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전쟁이 나라고 기원할 수는 없는데, 전쟁이 나서 웃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풍산. 일단은, 요 풍산이라는 회사 이름이 풍산 UC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유성룡의 후예라는 거기, 그럼 회장님 이름이? 예, 유진 회장님이시고, 과거에 그 정경련이었죠. 지금 이제 이름 바뀌어서 한국경제협회로 바뀌었는데, 네네. 거기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 벤 플리트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우호 증진을 위해서 협력을 많이 했던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여기 상도 받으셨고요. 부시 가문하고도 굉장히 친하셔서 서로 이렇게 왕래도 잦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동파이프 같은 것도 하고. 동파이프. 그리고 이제 소전이라고 하죠. 동전의 원료가 되는, 동그랗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그 소전이라고 하는데 그 소전 세계시장 점유율 50%나 되는. 그러면은 1위예요?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1위 하는 기업들 많아요, 진짜. 진짜. 굉장한 것 같아. 네. 유럽에 가면은 동전들 이렇게 이쁜데 다. 그 유럽 동전들이 풍산에서 만든 거예요. 아하. 그럼 여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전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네.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그 재료가 되는 구리. 동구리. 이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력은 지금 말씀드린 소전이라든지 파이프, 동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한 30-40%의 매출 비중으로 그 탄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탄약이요? 예. 탄약하면 저는 하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한화도 원래 탄약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탄약은 한화가 하고요. 그 겉에 그 이제 싸고 있는. 그러면 총알을 싸고 있는 한마디로. 탄피. 네, 탄피도 있고. 탄피 같은 겉에 딱딱한 물질. 그거는 풍산에서 하고. 그건 풍산이 만듭니다. 하나는 화약. 하긴 뭐 하나 하면 불꽃놀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약 안에 들어가는. 한국 화약의 약자잖아요. 하나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방산기업으로 분류는 과거에는 안 됐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하면서, 그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전 같은 경우 이제 하면은 주로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최첨단 전쟁을 생각하는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막 포 쏘고 결국에는 탱크가 뭐 이렇게 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탄약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다 이제 탄약을 지원을 하면 자기들도 탄약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우리가 팔거나 EU 국가에 파는 건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주력은 소전, 동전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그거, 그거였는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추가 매출이 좀 더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방산기업들의 대부분의 매출은 그 해외에서보다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군이 사용하는 것들이니까요, 주로. 그래서 이런 매출들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 끝나면은 사업성 자체가 퀘션 마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풍산은 어떤 점을 조금 주목하고 봐야 되는지.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총 쏘고 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폴란드나 이런 중동 국가의 전차나 자주포 K9 자주포가 한국에 굉장히 좋은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팔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전차나 뭐 자주포를 사갔을 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탄약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탄약들도 같이 사갔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사간 무기만 해도 15조 원, 20조 원 이렇게 됩니다. 폴란드만 해도 한 국가만 해도.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 UAE,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들도 지금 한국 방산 무기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포탄들 당연히 사갈 것이고요. 그 풍선이 또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155mm 견인포나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 포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환이 돼요. 그 포들이. 그러니까 이게 포가 만약에 크기가 요만한데 네, 막상 네. 이 탄실을 넣었더니 안 맞더라 용량이. 그러면 말짱 꽝이잖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무기하고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전쟁도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네, 여러 네.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탄약은 잘 팔리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산 파트에 5개 기업이나 있어요. LG 넥스원을 비롯하여. 예,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은요. 이게 저희가 미래산업만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먹고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1차, 2차 산업들도 잘 굴러가고요. 그게 잘 굴러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경운기 트랙터 만든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세계의 무대에서 논 우리나라 기업이 또 있습니다. 네. 대동. 그 경운기로 유명했던 회사고요. 이제 이 경운기는 지금은 잘 안 쓰시죠. 다 트랙터로 대체가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운기에서 트랙터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고 트랙터도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율주행 트랙터를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계 무대에서 논다면 여기도 혹시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 1등하는 회사? 그렇지는 않고요.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은 거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역설적으로. 왜요? 기계가 왜 코로나 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게 되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들 중에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 형태로 해서 이제 사시니까 집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뭐 기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잡초 같은 것도 잘라야 되고 미국은 게라지 이렇게 열면은 꼭 뭐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차고에 보면 뭐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없는 게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랙터였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주말 농장하거나 소일할 때 이렇게 밭일 조금씩 하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텃밭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그만 트랙터를 사서 그걸 이제 하비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일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코로나 때 집에 있으니까 미국 분들이 장비빨이 이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많이 사셨는데 미국의 그 트랙터 시장은 뭐 크게 봤을 때 존 디어 같은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트랙터도 커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트랙터가 이제 100마력 이상 되면 이제 대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존 디어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외국계 기업인 거죠. 그 대동처럼 농기계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들은 대부분 용량이 커서 주로 이제 합의팜이 아니라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농장이나 이런 데 가겠고 한국 트랙터는 작거든요. 그래서 50마력, 60마력, 뭐 70마력 이렇게 작은 트랙터가 많으니까 이 트랙터를 사려고 보니까 이제 한국 회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동은 일찍부터 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카이오티라고 하는 브랜드로 진출을 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매출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5천억 안팎 해서 이제 거의 그냥 비슷하게 갔는데 이 김준식 회장이라는 분이 취임하고 나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서요. 최근 10년간 매출이 많이 늘어서 지금 뭐 1조 몇천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당수가 미국이나 해외에서 거둔 매출입니다. 근데 지금 대동 이 편을 보면 이 매출이 주가처럼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렇게 그냥 여기는 이 정도만 하는 데야 라는 느낌인데 갑자기 팍 튀어 오릅니다. 거의 19년 이후부터는 아주 그냥 상승세가 아주 올라가요. 최근 1, 2년 정도에 약간 아마 코로나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뭐 좀 한 건가요? 원래는 이제 미국 수출은 많이는 못했어요.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항기라든지 뭐 이런 한국식 이제 반농경지를 주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성과를 크게 못 보고 있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을 만나서 성장이 됐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농기계 시장의 화두는 테슬라 같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다양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농기계를 자율주행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하긴 트랙터로 바꾸는 거 뭔가 예. 자동으로 될 수만 있다면 예. 사람이 하지 않아도.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한 분이 여러 대의 트랙터를 돌려놓고 본인은 뭐 어디 멀리서 보고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잠깐 해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밭을 갈거나 그냥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기라고 하죠. 이제 트랙터 뒤쪽에 여러 가지를 끼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까지 자율적으로 교체해주는 기능까지 이제 갔어요, 기술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디어 같은 회사들은 예. CES, 그러니까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그 가전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도 이 농기계라는 게 단순히 농기계가 아니라 AI하고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생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동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드는 어쨌든 그 농기계 쪽에서는 대동이 어쨌든 1등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이 있고요. 뭐 TYM이라는 회사도 있고 LS 그룹도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동이 한국에서 1등이라고. 그럼 여기도 이제는 자율 트랙터를 만드는 네. 무언가 기술이 좀 접목이 되고 네.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도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이 계속 있는. 제가 작년에 그 대동의 그 자율주행 트랙터를 직접 타보고 네. 또 시연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당진까지 가서 제가 밭에서? 네, 그래서 장화 신고 유튜브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아직까지 이제 그 농업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업 인구가 적어지고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이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시냐면 대농을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밭이나 논이 있는데 이걸 내가 나이 들어서 못 하겠다 이러면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평 하다가 1000평으로 하게 되면 농기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시장은 지금 열리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네. 대동 걸 써줄 거냐 그러면 지금 한국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회사들도 잘합니다. 구보다라든지 얀마 얀마에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그 회사들도 이 중소형 트랙터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이 그런 글로벌리하게 나갔을 때 이 회사들하고 경쟁이 되냐, 요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과거엔 내수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잠깐 살폈는데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AI하고 접목된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또 실적도 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정체된 상태이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이 대동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동이라는 회사를 만약에 AI 쪽 그리고 농기계 쪽을 같이 접목된 기술을 본다면 이 회사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죠. 하여튼 기계와 로봇의 파트에 대동을 넣으셨어요. 트랙터가 그냥 단순한 농기계가 아닌 세상이 오면 또 대동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